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낭만 골프 이야기 낭만 소장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실제적으로 골프 스윙을 위한 연습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주제로 선정한 것은 왜 골프를 발부터 시작해야 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프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손으로 채를 들고 공을 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발부터 시작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우리 프로와 아마추어의 스윙 자세를 보면은 가장 많이 차이나는 부분이 바로 발에 있습니다. 아마 처음엔 조금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될 수도 있겠으나 여기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이 toe to the ground 자세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자세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 시작할 때 대부분 소홀하게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발은 이 건축물의 주춧돌이 됩니다. 주춧돌이라는 것은 이것이 바로 평평하게 기준이 잘 잡혀 있지 않으면 기초가 튼튼하게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 발의 역할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린 기본적으로 몸에서 가진 힘이 있습니다. 근데 내 몸이 가진 능력을 더 추가적으로 이제 발휘를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할 때에는 이 발에서 힘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지면과 맞닥뜨리고 있는 곳은 바로 발입니다. 그래서 발에서 바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발부터 우리가 그 자세를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가 좋은 걸음걸이를 하고 우리가 애플 힙이라고 하는 이 자세를 잘 만듦으로써 스윙을 좋은 자세를 가져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네 가지의 측면에서 발부터 골프를 시작해야지 좋은 자세를 갖출 수 있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골프는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잠시 참고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유튜브에 골프와 발이라고 이렇게 해서 한번 입력을 시키고 제가 한번 거기에 대해서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지금 뭐 같은 화면으로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은 지금 여기는 닥치고 스윙에 김준현 프로가 이렇게 설명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몇 군데 이렇게 발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데, 발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설명은 아니고 이분들도 발부터 시작을 해서 골프를 레슨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발의 중요성 때문에 설명을 했는데, 요 내용을 한번 잠깐만 보겠습니다. 직접적으로 이렇게 발을 모양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레슨을 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상당히 참 정확하게 이 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이제 제가 설명해야 될 부분에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기 전에 우선 발레 선수의 발 모양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발레리나의 이 자세를 보면은 굉장히 아름답고 우아합니다. 근데 요 윗부분은 그렇습니다. 근데 요 밑에 발은 어떨까요? 실제로 그 속에 숨어져 있는 발의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굉장히 여성들은 특히나 이렇게 발을 굽혀서도 하죠. 그래서 여성 발레리나의 발을 보면은 이렇게 여기 하나의 마디가 더 생겼습니다. 우리가 있는 보통적으로 있는 발가락의 마디보다 여기 중족골에서 튀어나온 이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손처럼 보이기도 할 정도가 되죠. 자, 그런데 우리 이제 남자 발레리노들은 현재 보면은 요런 동작들을 지금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발이 이 밑에서 지탱을 해주고 균형을 잡아줍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화려한 몸 동작을 위해서 하기 위해서는 이 밑에서 발은 무수한 고통을 참아야 되는 그 아픔을 이겨내야 되는 부분이 바로 발이다. 이 발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화면을 좀 제시를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프로 선수하고 아마추어 선수하고 과연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제가 이 발 모양을 설명드리기 전에 대부분 발에 관련된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발가락을 쭉 폈다가 이렇게 내려놓은 상태로 편편하게 해서 발의 자세를 갖춘다 하는 설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볼 오브 푸트라고 하는 이 엄지발가락 몸통 부분이 있는데 이쪽으로 눌러서 밀어준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toe to the ground 자세를 갖는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많이 됩니다. 자, 프로 선수의 다시 이 자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프로 선수들의 발 모양을 보면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치고 난 다음에 대부분 이런 동작들을 가지게 됩니다. 한번 잘 보시죠. 발이 많이 안 움직이는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쫙 눌러줬다가 지금처럼 이런 동작을 가지게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발 모양만 봐도 누구 발인지 알겠는데 타이거 우즈의 발 모양입니다. 딱 눌러주고 요 발이 이렇게 돌아서 팽그르르 올라옵니다. 요건 여성 선수의 발인데 역시 백스윙을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는 그대로 안정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죠. 이렇게 있고 스윙이 돼서 백스윙 지금 탑에까지 간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도 거의 움직임이 없습니다. 다시 이제 다운스윙이 되기 시작하면 이쪽 발로 밀어주고 볼을 치고 이렇게 돌아가서 요 자세로 이렇게 딱 옵니다. 요게 이제 프로 선수들의 발의 모습의 일반적인, 뭐 대부분 프로 선수들은 이렇게 한다고 보면 되겠죠. 자, 정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오른발과 왼발이 백스윙 하는 동안에는 그대로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균형을 잘 잡고 있고 체중의 분산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다운스윙을 해서 볼을 치는 상황이 되면은 그때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이 발은 조금 돌아갔지만 여기 발이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세워지는 이런 자세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지금 정면하고 측면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저 발바닥이 평평하게 잘 있다, 균형을 잘 잡고 있다, 이런 의미를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내려칠 때는 오른발 쪽은 화면이 밀어준다, 그리고 왼발은 균형을 잡는다, 이런 자세가 되겠죠. 그리고 다 치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자세를 딱 세우게 됩니다. 자, 여기에 비해서 우리 아마추어들의 자세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화면입니다. 지금 이 발이 아까 프로들에 비해서는 좀 많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좀 천천히 이제 화면이 나올 때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뻐꾸기 골프에 나왔던 분들 제가 발 모양만 지금 따와봤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발 쪽이 많이 지금 백스윙 할 때부터 움직이고 땅 치고 난 다음에도 이 발이 지금 안정이 안 돼 있어서 이런 자세들이 되죠. 한번 봅시다. 네, 발이 지금 많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움직이게 되죠. 이 빨간 옷 입은 분도 뭐 스코어는 제법 나오는데 자세는 이렇게 좋은 자세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대부분 아마추어 선수들의 발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 맨 밑에 이렇게 써놨는데 볼을 치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발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대부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부분이죠.
우리가 로리 맥킬로이의 이 자세를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 피니시 자세인데요. 요렇게 지금 오른발이 엄지발가락, 이 엄지발가락을 토우라고 합니다. 이 토우를 지면에 직각으로 이렇게 똑바로 세웠다 해서 toe to the ground 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 자세로 이 부분을 만들게 되겠죠. 자, 이런 자세를 만들어줘야 된다 하는 거죠. 이게 toe to the ground 자세입니다. 그래서 측면에서 봐서는 이렇게, 앞에 정면에서 봐서는 이렇게 자세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엄지발가락을 그러면은 꼭 이 지면에 이렇게 직각으로 만들어야만 되겠느냐 하는 거죠. 제가 답을 말씀드린다면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것을 할 줄 알아야만이 선수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스윙의 근본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요 모양 한번 보시면은 발목이 엄청 돌아가 있는 것 같죠, 그죠? 처음에 저도 골프를 배울 때, 야, 왼발을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그러니까 선수들 자세 보면은 이게 더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발목이 막 비틀리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했는데, 그래도 이 부분은 반드시 이렇게 해야만 되는 그런 자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발이라는 거는 서 있거나 걸을 때 몸을 지탱해주는 신체 기관입니다. 발 아주 귀엽게 그려놨죠. 이 바닥에 이 발바닥이 닿고, 그 다음에 이동을 할 때에 요게 기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자, 그럼 발은 이 발등도 있고 발바닥 쪽도 있고요, 발꿈치 뒤에도 있고 발가락 부분 등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부분들은 조금 많이 알지 못하더라도 우선 골프를 위해서는 여기 좀 붉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발볼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고, 영어로는 여기 볼 오브 푸트, 공처럼 생긴 부분이라고 해서 요 지점이 뭔가 하면 요 안쪽에 지금 제가 동그랗게 그렸는데 요 부분 일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의미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뼈를 보면은 이쪽에 한 7개 정도의 뼈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이렇게 중족골에 해당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14개 이렇게 뼈가 돼서 총 27개, 20몇 개입니까? 26개네요. 26개의 뼈가 이렇게 있는데 상당히 많은 뼈가 있고, 뭐 이건 다 알 필요는 없겠지만 이 부분 일대가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발의 기능 부분입니다. 발의 주된 역할이 서 있거나 걸을 때 몸을 지탱해 준다. 이 지탱을 하면서 균형을 유지해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동 시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하는 것이다. 충격 흡수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걸을 때 이렇게 이런 모습인데, 우리가 이제 발을 보면은 아치가 이제 4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지금 이렇게 제가 지금 표시를 해 놓은 부분, 여기가 이제 내측 세로공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아치입니다. 자, 아치라는 것은 뭐냐? 이렇게 이제 다리 모양으로 생긴 게 이걸 아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죠. 이렇게 돼 있으면 이 다리가 굉장히 튼튼하지 않습니까? 우리 발도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요게 걸을 때나 달릴 때 충격을 흡수하는 기능을 바로 이 아치에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발바닥에 보면 흙이 묻은 부위는 이 지면과 이게 닿는 부위고, 요 부위는 이제 흙에 직접적으로 닿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치가 만약에 없으면은 원상 회복력이 감소가 돼서 충격 흡수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아예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평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잘못하다 보면은 걸음걸이 자체가 좀 이상하게 변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올바른 걸음이나 이 발 사용을 하지 못하면은 특히 족저근막염이나 무지외반증,
등에 이제 이런 질병을 앓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발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진 몸무게의 3 내지 7배의 하중을 순간순간 이렇게 받게 된다 하는 거죠. 이 지금 모양을 보면은 이게 슬리퍼를 신었을 경우는 발은 편안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바닥도 그렇고 이게 좋은데 운동화나 이제 구두를 신게 되면은 이 안으로 발이 들어가서 결국은 요런 구두를 신은 사람이 장기간 신다 보면 발 모양이 이렇게 이제 변화가 되는 거죠. 이 모습하고는 많은 차이가 지금 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들도 하이힐을 이제 신다 보면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굉장한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발도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특히나 요 앞부분 여기 부분에 이렇게 내려가서 통증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그렇게 하게 되겠죠. 이런 것들을 갖다가 바로 무지외반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무지외반증이 생기면 여기 툭 튀어나와서 이런 분들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기신 분들은 골프를 하는데도 자세를 잡기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발에 대해서는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근육도 많고 관절이 많아서 수술이 굉장히 어려운 부위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발에 대해서 중요함을 좀 잘 못 느끼게 되죠. 여기서 이게 크게 다치기 전까지는 우리 손만큼 발을 잘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그런 건데, 그래서 우리 발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발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발에 생기는 문제점입니다. 이제 이 발바닥하고의 관계인데요. 여기서 지금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발바닥 여기가 아치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 아치가 생겨서 이 부분이 땅에 자꾸 닿으면은 통증이 생기고 통증이 생기면서 여기서 염증이 이제 이렇게 좌우측으로 퍼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바로 여기 이렇게 통증을 느끼는 부위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내에서 통증이 생기고 염증이 생겨서 이쪽 지역 일대에서 생기는 문제를 족저근막염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발가락을 쭉 펴면은 요런 모양으로 돼서 여기 아치가 이렇게 생겨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편편해집니다. 그런데 이 발가락을 이렇게 올리게 되면은 여기도 아치로 이렇게 좀 더 올라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이렇게 발가락을 자꾸 이렇게 올리게 되면은 여기에 영향을 미쳐서 좀 예방 효과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족저근막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요런 뭐 제품들도 판매를 하는 것 같습니다. 미리 발바닥에 붙이고 아예 생활 자체를 이렇게 한다거나 양말 안에 이렇게 신고 다니면서 하면은 조금 덜 아프겠죠. 우리 골프를 배우시는 분들은 이 골프공 참 좋지 않습니까? 이 골프공을 통해서 이 앞부분에 대해서 이게 피로감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해소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도 이제 안 돼서 여기 문제가 생기면은 이렇게 이제 관절경 수술도 해야 되고 여기 문제점이 많이 이제 생기게 되겠죠. 자, 다음에 이제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발 뒤꿈치 쪽하고 이제 여기 부분에서 위로 올라가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동맥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게 빨간색이 동맥이고요. 다시 동맥으로 왔다가 이게 이 정맥으로 해서 다시 심장으로 피가 이렇게 되돌아가야 되는데 이 고속도로를 타고 내려왔다가 고속도로로 가고 싶은데 여기 뭐 제가 의학적으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으나 여기 고속도로 형태로 돼 있는 정맥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국도 형태로 돼 있는 정맥도 있다라고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이 이렇게 막히게 되면은 결국 여기서 이제 하지정맥류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유 이렇게 된다는 거는 뇌동맥류 하면은 우리 뇌의 동맥의 흐름이 원활치 않고 뭐 꽈리가 생겼다든지 뭐가 막혔다든지 이런 질병입니다. 완전히 이제 크게 이렇게 막 출혈이 되거나 이렇게 뇌출혈을 가기 전에 생기는 그런 문제점인데 여기 발열 쪽에도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이 발의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한 걸음걸이, 뭐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는 발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지금, 그, 고무줄처럼 생긴 이런 거, 밴드 같은 경우로 해가지고, 발가락 끝을 이렇게 잡아 당기고 있는 거죠. 올리고. 요런 식으로 잡아 당기는 겁니다. 요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서서, 이 외측에 있는 발가락들, 엄지발가락 쪽이 아닌 이런 발가락 쪽으로 하고, 뒤꿈치 이렇게 자꾸 올리게 하는 연습. 그 다음에 벽에다가 이게 엄지발가락 쪽을 대고, 이렇게 눌러주기. 이런 것들이 이제 하지정맥류를 예방하는데 굉장히 좋은 운동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발에 대한 전체적인, 우리 동양학도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혈은 발로 통한다. 우리 손도 그렇지 않습니까? 손에도 이런 뭐 혈이 통하는 부분이 다 있다고 그러는데, 이 발에 통하는 것들 보면 굉장히 뭐 복잡하지만 하여튼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경락이 발에 연락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서 어느 부분이 이제 아프게 되면은 해당 장기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자,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아까부터 말씀드렸지만 이제 발은 제2의 심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제 심장이 위에서 동맥을 통해서 피를 주면은 맨 밑에 있는 이 발바닥까지 피가 왔다가 이제 올라가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 올라가면서 발에서 꿍꿍꿍꿍 이렇게 눌러주면은 다시 이제 거기서 이렇게 그 부분이 피가 힘이 솟아서 이제 다시 이제 심장까지 돌아가야 되는데, 여기 이제 발바닥하고 연계돼서 이렇게 보면은 발 뒤꿈치가 이렇게 땅에 닿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렇게 가다 보면 여기가 심장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 용천혈이라고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여기에 타격을 받으면 걷거나 뛰지를 못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혈자리로 이게 알고 있는 곳이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자꾸 콩콩콩콩 밟아줘야지,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종아리하고 여기 장단지 부분에서 이제 피를 이렇게 꾹꾹 눌러줘서 다시 이제 정맥이 심장으로 피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발바닥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발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다 갑자기 엉덩이로 왔습니다. 요거는 발만 이제 설명하기에는 요거 연계가 돼 있어 가지고 부득이하게 제가 요 부분을 지금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라서 제가 발만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 엉덩이가 굉장히 또 연계가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건 상식으로 생각하시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엉덩이는 맨 바깥에 있는 게 이제 대둔근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 대둔근 안쪽에, 그 다음에 약간 옆으로 이 중둔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으로 안쪽으로 이제 소둔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겉으로 보면은 요게 이제 요걸 덮고 있고, 또 중둔근 앞에 이제 소둔근이 있고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엉덩이 근육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엉덩이 근육이 고관절 외전하고 내외전,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거에 관련돼서 관여를 하고 있고, 골반을 똑바로 잡아주고요, 엉덩이 근육이. 그 다음에 보행 시에 이게 안정성과 연관이 있으면서, 이 중둔근하고 소둔근은 요게 이제 균형을 잡아주기 때문에 골반에, 그래서 보행 시에 띠뚱거림하고 이런 것들에 영향을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좀 더 자세히 아셔야 되는데, 이 대둔근이 바깥에 이렇게 있고요. 그 앞에 중둔근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소둔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제 잘 역할을 해서 우리 이제 골반과 여러 가지 움직임 이런 것들을 하고 영향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게 지금 체중 이동이라든지 피봇 연습하는 거 설명할 때 이 부분은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대둔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엉덩이 근육 중에서 가장 큰 근육입니다. 이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내 다리로 걸었을 때 여기서 이제 직립보행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직립보행을 할 때에
그 역할을 하게끔 해준 것이 바로 이 엉덩이 근육이다 이겁니다. 이게 다리를 뒤로 잡아 당기고 고정시키고 이렇게 똑바로 서게끔 만든 게 바로 이 엉덩이 대둔근이다. 그래서 이 대둔근에서 모든 힘이 나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근육이 되겠죠. 우리가 이제 애플 힙을 만들 때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곳은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한데, 자, 대둔근 운동에 관련된 거 보면은, 참고자를 보면은, 이 엉덩이 사이즈를 좀 더 키우고 싶고 이럴 때에, 이렇게 뭐, 앞으로는, 걷는 듯한 자세 하는 연습, 그 다음에 이게 한 손에 좀 무거운 걸 들고 이렇게 들어 올리고 발하는 거, 한발 스쿼트, 그 다음에 등에 기대 가지고 밑으로 내렸다 올렸다 하는 요게 가장 그 대둔근 운동에 좋다고 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참고를 하시고 연습을 하시면은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이제 중둔근에 대해서 보면은, 중둔근은 아까 이 대둔근 앞에 있는 근육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내측 관근하고도 연계가 되면서 이 보행에 특히 이제 많은 영향을 주는 그런 근육이 되죠. 이 골반을 이렇게 잘 지탱하면서 균형을 유지하고 밸런스를 유지하는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골프 스윙도 이 스윙을 유지하면서 측방 이동을 시키고 또 힙턴을 해야 되고, 이게 레터럴 무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레터럴 근육도 있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잘 해줄 때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중둔근이 약해지면은 보행에 좀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요게 이제 애플 힙을 만드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엉덩이가 이렇게 이 대둔근이 커지면은 중둔근하고 이렇게 같이 이게 괜찮게 이렇게 커지는 모양이 있는데, 요렇게 가다 여기가 좀 이렇게 쏙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타고난 분들도 있지만 이제 잘못 자세를 취하거나 해서 생긴 문제점입니다. 요 밑에 보면 이렇게 잘 나타나 있죠. 요걸 힙 딥이라고 그럽니다. 히프가 안에가 여기 쏙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모양이 좀 보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쏙 들어갔는데 이 밑에는 툭툭 튀어나와 버렸어요. 요거는 또 승마살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애플 힙을 만들고 중둔근을 강화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요거를 힙업을 시키려면은 이 대둔근만 잘 만들어서 되지가 않습니다. 요 중둔근이 어느 정도 이게 강화가 되고 요 모양을 갖춰줘야지 이게 예쁜 애플 힙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연습하는 방법도 앞에 대둔근 연습하는 방법 플러스해서 뭐 이런 자세들이 더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다 하면은 결론적으로 이제 그 스쿼트 연습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죠. 자, 마지막으로 소둔근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것도 이제 소둔근은 요 대둔근, 중둔근 그쪽 안쪽에 이제 있는 소둔근인데 약간 앞으로 있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이제 골반의 수평을 유지해 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근육이 좋지 못하면은 이 허리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허리 디스크 있는 사람들은 물론 이 디스크 판의 문제도 있겠지만 이 근육이 좋지 못해서 허리가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리 아프다 그래서 무조건 이 판 여기만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엉덩이 근육을 좀 더 단련시키면은 훨씬 또 이쪽 부분이 강화가 돼서 허리 통증도 없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거를, 그래서 여기 마사지를 한다거나 뭐 이런 거 치료를 할 때 대둔근 치료와 중둔근 치료와 소둔근 치료를 잘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발바닥에서부터 엉덩이까지 기본적인 우리 근육과 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발하고 걸음걸이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걸음걸이는 제가 이제 유튜브 채널을 여러 개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참고 화면에 보면은 요분입니다. 요분 제가 유튜브로 보다가 이분 채널을 제가 발견을 하고 안에 들어가서 이제 쭉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11자로 걸으면 안 되는 거 이런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골반을 제대로 못 쓰는 거 뭐 이런 것들 나와 있어가지고 요분이신데 저 얼굴 나오면 안 되니까 이 설명을 굉장히 이제 잘 해주시는 분입니다. 자본인이. 자, 여기까지만 하고요. 요분은 생략을 하고, 그래서 이분은 지금 그 호주에 계시는 분이세요. 여기 우리나라에 계시면 좀 그 자주 뵙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너무 멀리 사셔가지고 그런데 고향 가고 싶어 유튜브 하는 남자 귀향 유튜버 이렇게 본인 소개를 하십니다. 아주 참 유쾌하신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구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지금 이건 좀 잘못 눌렀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뭐 온라인 상담 문의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 가입 신청을 뭐 여기 하려고 하다가 지금 뭐 카드 문제로 지금 아직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조만간 이제 제가 지금 가입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여하튼 이분의 이 하는 내용이 골프를 하시는 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분 아까 제가 했던 그 채널에 가셔가지고 많이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분이 설명하는 발하고 걸음걸이에 관련된 부분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뭐 올바르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분 제 설명을 듣고 상세한 부분은 반드시 이 채널에 가셔가지고 꼭 구독하시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안 아픈 골프를 해야 되거든요. 그 안 아픈 골프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이제 중요한 게 내 몸 상태를 체크하고 어느 부위가 어떻게 문제가 되는가 이런 것들 치료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유튜브 내에서 본인하고 잘 맞는 채널을 하나 좋아하는 분을 하나 찾아서 그분하고도 계속 이렇게 온라인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이분 뭐 멀리 사시지만 요즘은 우리가 인터넷 시대니까 같이 하고 나중에 이제 여기 참 이분 혹시라도 귀향하시게 되면은 제가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분이 이제 말씀하신 내용들 보면은 자, 우리가 발을 이렇게 평상시 이렇게 쓰면은 앞꿈치 쪽은 약간 이렇게 벌어지고 뒤꿈치 이렇게 돼서 뒤꿈치에서 앞꿈치 엄지발가락 사이로 여기는 이제 똑바로 이렇게 서지만 전체적으로 이 앞에가 약 한 5 내지 7도 정도 정상 범위로 이렇게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발 모양은 이렇게 약간 이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돼 있는데 이게 이제 가장 우리가 자연스러운 자세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분 설명 중에서 여기 지금 노란색으로 해서 제가 빨간색 글씨로 써놓은 이 부분이 굉장히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어떤 건가 하면은 우리가 몸이 앞으로 간다 이겁니다. 전방으로 가는데 밑에 발은 이렇게 일직선으로 발이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지그재그 형태로 이제 힘이 작용돼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왼발 이렇게 딛고 오른발로 갈 때는 약간 요 정도로 힘의 방향이 이렇게 가는 거죠. 몸은 똑바로 갑니다. 근데 이렇게 가는 모양이죠. 우리 뱀이 가듯이 가는데 머리하고 상체는 똑바로 갑니다. 자, 그렇게 되는데 또 이제 한 걸음 한 발자국씩을 보면은 똑바로 이렇게 또 직선 개념이 아니고 약간 이렇게 안쪽으로 이런 모양으로 걷게 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발이 이렇게 약간의 이렇게 곡선을 그어서 이렇게 힘 작용이 돼야 되는데 힘이 이렇게 작용되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그러면 무리가 온다 하는 얘기입니다. 올바른 힘은 이렇게 가서 이쪽으로 살짝 이렇게 간다 이거죠. 그래서 과학적으로 이분이 체크한 테스트한 뭐 그런 것들의 자료에도 보면은 여기 요 선이죠. 요 선 뒤꿈치로부터 해서 요렇게 해서 아까 제가 용천혈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요렇게 해서 앞으로 이렇게 나가는 힘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걷는 모습을 보면 발 뒤꿈치가 먼저 닿고 그쪽으로 이렇게 힘작용이 되고 요렇게 해서 앞꿈치에서 발가락까지 이제 힘이 전달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바닥에 그런 밀착되는 부분이 어디냐, 이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다 이거죠. 이 부분들이. 그래서 이거를 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냐 하면은 요 부분이 골프 스윙 할 때 발바닥이 밀착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적절치 않게 되어 있으면은 골프 스윙도 잘 안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걸음걸이 때 발바닥 밀착시키는 거하고 일치되는 느낌으로 이렇게 딱 돼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보면 이 부분을 내측 아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는 지금 힘작용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도. 자, 그래서 지면 접촉이 발로 하면은 여기는 이제 공중에 떠 있으니까 발이 접촉되는 부분에 대해서 힘작용을 잘 해줘야 된다. 마찰이 딱 될 수 있도록 지면 접촉을 잘 시켜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정상적인 좋은 걸음걸이는 힘을 이 엄지발가락 쪽으로 이쪽으로 주는 게 아니고 발바닥 전체에 이렇게 분산해서 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근육이 이렇게 와서 여기에 분산되도록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무 이쪽 엄지발가락 쪽 안쪽으로만 이렇게 힘을 주게 되면은 불균형을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체중이 발에 전체적으로 고르게 분산되기 위해서는 여기서 시작해서 요렇게 이 전체적인 발가락들에 하고 발바닥 전체에 힘이 분산되도록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11자 걸음을 걷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유튜브에도 이걸 또 올리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는 여기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단지 이분의 설명하고 쭉 다른 것들도 이렇게 참고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는 그렇게 되면은 무리가 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군 생활을 좀 오래 했는데요. 군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똑바로 걷는 것을 배우긴 배웁니다. 그러나 똑바로 걷는다 해서 이렇게 11자로 걷게 되면 굉장히 무릎도 아프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을 모양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까 이제 설명드렸던 약간 앞꿈치 조금 벌어지고 이런 자세가 돼야 되는데 이 11자로 하는 것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떠냐 하면은 체중의 분배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엄지발가락 쪽에 이제 많이 이게 집중이 되겠죠. 이렇게 치우치게 되면은 힘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가면은 여기가 발바닥이 밀착되는 부분인데 이 역할은 안 되고 여기에 힘을 주다 보니까 이 발가락들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꼬부라들습니다. 이게 튀어나오거나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밑에 바닥이 이제 균형 유지하기는 어려운 불편한 자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발의 기본적인 자연스러운 자세가 아니고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문제를 지금 만들어내는 자세가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자를 자꾸 이제 하다 보면은 생기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또 체중을 이쪽으로, 그러니까 결국 엄지발가락 쪽으로 이렇게 힘을 많이 주다 보면은 이게 이렇게 넘어가게 되죠. 이렇게 원래 이렇게 있어야 될 다리가 이쪽으로 조금 갔지 않습니까? 이렇게 무너지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이렇게 완전히 이제 나중에 오랜 동안 저렇게 걷다 보면은 발 자체가 뒤틀려 버리게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안쪽으로 뒤틀리다 보면 무릎에도 결국은 영향을 미쳐서 부작용이 발생이 되고 무릎도 망쳐지고 이렇게 되는 걸음의 문제가 11자 걸음으로부터 나올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저런 자세들도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8자 걸음입니다. 8자는 이 8팔자처럼 이게 앞부분을 너무 많이 벌린 거가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 엄지발가락에 무리가 가는 걸음이 된다 이거죠. 우리가 이제 여기 통상 아까 5 내지 7도 양쪽 합해서 한 요 정도만 되면 되는데 이쪽이 한 15도 이상 이렇게
되게 되면은 엄지발가락이 너무 많이 돌아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걸을 때 여기 아치가 생겼던 부분도 이렇게 완전히 땅에 닿게 되고, 이 엄지발가락 쪽도 이렇게 돼가지고 힘의 방향이 이렇게 되잖아요. 새끼손가락 방향으로 안 되고, 그래서 11자 걸음의 문제도 있지만 또 8자 걸음도 이렇게 되면은 약간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또 엄지 쪽에 이게 영향을 주게 돼가지고 이 무지외반증이나 또 뒤쪽 발 뒤꿈치부터 이렇게 잘못 디뎌서 비스듬하게 디디고 하다 보면 이렇게 족저근막염이 생긴다 이거죠. 이것도 발을 너무 팔자 형태로 걸으다 보면 이제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근데 이렇게 걸으시는 분들 사실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골프 자세하고 좋은 자세가 될까 안 될까 하는 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옆으로 밀거나 뭐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좋은 자세는 안 되는 것으로 예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 잘못된 걸음걸이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느냐? 우리가 너무 몸을 안쪽으로 틀거나 뭐 이렇게 이런 자세들을 하게 되면은 아까 엉덩이에 대해서 지금 조금 설명을 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인데, 여러분 발바닥의 문제가 이 보행을 정상적인 보행을 하지 않고 한쪽으로 끼우뚱 이렇게 그리게 되고, 여기 근육들이 제대로 발달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분 지금 그러시는 거 이게 보면은 여기 탁 봐서 아까 우리 이제 엉덩이 근육 배웠지 않습니까? 대근육이 있고 대둔근이 있고 여기 중둔근 요 안에 요렇게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 발달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이 발 모양도 지금 보면은 약간 지금 비스듬하게 팔자와 요 뭐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바로 이 근육의 문제와 이게 이제 같이가 되다 보니까 오랜 동안 이렇게 그러셨겠죠, 이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체형이 이렇게 변화가 되고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골반의 불균형을 가져오고 중둔근이 약화되고 팔자그름이 되고 심지어는 이제 나중에 오랫동안 하다 보면 이게 다리 길이도 이제 차이가 나고요. 전경골근은 바로 요걸 얘기를 하는데 이런 데가 이제 약화가 되고 문제가 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남성분들도 이렇게 보면 한쪽으로 유난히 이렇게 구두 뒤창이 이렇게 닳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많이 벌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도 결국은 이 발과 엉덩이 근육하고 여기가 연관된 이 부분이 잘못돼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듯이 골프도 진짜 그렇습니다. 이 발에서부터 올바른 자세를 갖추지 못하면은 결론적으로 이런 아주 기형적인 스윙 자세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또 추가적인 걸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제가 또 좋아하는 채널 하나를 더 볼게요. 여기도 유튜브 한번 찾아보시면은 요 채널입니다. 애슬레틱 모션 골프라고 해서 여기 이제 실제로 이제 요분들 나와서 제가 뭐 한 거의 이분들 제가 봐서는 한 5, 6년 이상도 더 된 것 같아요. 여기 제가 구독해서 보고 있는 게 요분들이 이제 미국에서 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뭐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이런 영상들 많이 있습니다. 제가 뭐 아무거나 요거 하나 볼까요? Hey there again, this is Sean Webb with Athletic Motion Golf. 네, 여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골프 스윙 할 때 레터럴, 이 측방이동이라는 뜻인데 모션에 관련된,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아주 잘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자세들을 분석을 해서 프로들하고 아마추어들의 이게 잘못된 자세를 이게 비교를 하면서 아주 잘 돼 있어요. 이거 보면은 정말 과학적으로 이해하기가 굉장히 좋은 그런 채널입니다. 여기 꼭 들어가셔서 구독하시고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면 이렇게 이분들 채널 한 번씩 이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도 참고로 제가 이제 보여드렸고요. 자, 그래서 그게 바로 여기입니다. 이게 아주 좋은 채널입니다. 아주 많이 들어가서 보시는데 그 중에서 푸드커 부분의 일부분만 제가 사진을 몇 개 가지고 왔습니다. 또 이게
제가 아직까지 이 부분에 좀 숙달이 안 돼 있어가지고 실수를 자꾸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발바닥이 어떻게 지금 영향을 미치는가 테스트를 한 겁니다. 과학적으로 이분들은 기계적으로 다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프로 선수들의 데이터를 다 집어넣어서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엄청납니다. 거기에 이제 골프 스윙에 관련된 것까지 이렇게 반영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발바닥이 이렇게 지금 힘이 미치고 있는 것들을 분석을 할 수 있겠죠. 프로하고 아마추어의 내용 딱 보면은, 자, 봅시다. 먼저 어드레스 했을 때,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준비 자세를 했을 때는 보면은, 지금 여기, 프로들 같은 경우는 발바닥 전체로 이렇게 균형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의 분산이 이렇게 돼 있죠. 물론 이제 이 앞쪽으로 약간 체중이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 앞부분이 아까 볼 오브 푸트라고 하는 요쪽 지점일 때 여기가 이제 힘의 중심점, 요쪽에다 힘을 딱 주면은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우리 아마추어들은 이 체중의 분산이 발바닥이 이렇게 쫙 이렇게 분산이 되지 않고 뭔가 한쪽으로 좀 이렇게 치우쳐 있습니다. 여기는 뒤꿈치 쪽은 없고 아예 앞에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중심축입니다. 자, 어드레스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 백스윙 탑에 딱 갔을 때도 역시 프로들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물론 약간 오른쪽으로 이제 백스윙을 하게 되면은 체중이 이쪽에 힘이 들어가는 거죠. 이 체중의 변화가 아니고 힘이 이제 오른쪽에 바로 몸이 비틀어져야 되니까 이쪽이 돼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발바닥에 이렇게 분산이 돼 있고 적절히 돼 있습니다. 근데 아마추어들은 오른쪽으로 다 와 있죠. 여기 지금 탑이 중심도 이쪽으로 다 넘어와 버렸어요. 요런 것들을 스웨이라고 이제 나중에 그래서 흔들린다. 이렇게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스윙이 이제 이상한 동작들이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임팩트, 볼을 딱 치는 순간에 이때에도 여기에 발바닥 전체 왼발에 이렇게 아주 균형을 잘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죠. 체중 분산이. 그런데 아마추어들은 이 앞쪽으로 주로 이제 돼 있고 이게 막 돌아가고 이런 현상이고요. 그 오른쪽 발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여기 중심 탑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치는 요 간격이 여기는 좁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많이 흔들리죠. 이게 불안정한 타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채널을 가서 보시면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한번 쭉 한번 보시고요. 제가 여기서 느낀 거는 프로들 같은 경우는 체중을 아주 적절히 잘 분산시킵니다. 그리고 균형을 잘 유지하고 있고, 근데 아마추어는 불안하게 좌우측으로 치우치고 흔들리고 이런 동작들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 발에서부터 우리는 체크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과학적으로. 자, 그래서 우리가 발을 제대로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맨 처음에 프로 선수들하고 아마추어들에 관련돼서 제가 이게 설명을 드린 거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스윙뱅크의 이게 모형도 이것도 이제 프로 선수를 넣어서 했지만 약간 좀 이제 데이터가 러프하게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모양은 좀 그렇다고 봐주시되, 일단 오늘은 발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발의 역할이 뭐냐? 발바닥을 딱 이렇게 백스윙해서 갈 때까지 잘 유지를 하는 이 균형 밸런스 면에 있어서 역할이 우선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힘이 작용되고 있는데 여기 빨간색, 녹색, 파란색 이 화살표가 있잖아요. 이 부분에 힘이 작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힘의 3요소 벡터가 이렇게 지금 작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쪽으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 하는 요거 방향만 생각할 게 아니고 요렇게 위로 올라가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곳을 갖다가 우리가 지면을 박차고 올라가는 이 지면 발력입니다. 그럼 우리 지면 발력을 어떤 방법으로 얻을 것이냐 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2017년에 ANA 인스퍼레이션이 이게 이제 메이저 대회입니다. 여기에 유소연 선수하고 렉시 탐슨 선수가 연장전까지 가가지고 연장전에서 결론적으로 우리 유소연 선수가 우승을 했습니다. 요 다리가 지금 유소연 선수 다리고 여기 렉시 탐슨의 다리입니다. 요 두 사람의 자세를 이렇게 한번 잘 보시면은 이 동작들이 여기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처럼 이 발의 모양이 일단은 우리 한국 선수들은 대부분 다 이제 기본적인 이 자세들을 잘 갖춰서 스윙들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세가 기본적인 자세가 다 잘 나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렉시 탐슨은 대충 가다가 이렇게 좀 서버리죠. 자,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동작을 잘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백스윙을 할 때부터 자, 두 사람의 발 모양은 거의 편편하게, 그래도 역시 렉시 탐슨 선수도 세계적인 선수니까 안정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분산이 잘 돼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다운스윙을 해서 내려오는 요 과정에서 이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자, 아까 여기 움직이는 거 조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자, 여기 지금 우선 오른쪽에 있는 렉시 탐슨 선수의 발 모양을 다운스윙 때 한번 봐주십시오. 보면은 발이 퉁 튕겨 올라가죠. 무릎도 튕겨 올라가고. 그래서 이 선수의 모양은 양발을 튕겨주고 발도 움직이고 이렇게 하면서 주로 이게 솟구치면서 발력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지면 발력을 이 렉시 탐슨 선수의 모습은 요런 동작이 나오는 거죠. 쭉 튕겨주면서 위로. 그래서 이제 비거리는 아주 극대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키도 크고 뭐 신체적인 조건도 좋지만 이래서 굉장한 장타를 치는 선수입니다. 자, 그 대신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유소연 선수 모양을 한번 보시면은 렉시 탐슨 선수에 비해서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제 스윙이 이루어지고 발의 모양도 그렇게 되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임팩트를 해서 지금 채가 이만큼 지나갔는데 이때 유소연 선수의 발은 아직도 여기를 붙이고 밀어주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한 실력입니다. 렉시 탐슨 선수는 이게 발이 벌써 오른발이 떨어졌잖아요. 이거 밀어주지는 못하고 이건 위로 튕겼고 이건 측방으로 이렇게 밀어주고 있습니다. 아까 그 볼 오브 푸트 발볼 있는데 그 부분 이쪽으로 안쪽으로 내측으로 밀어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 내측으로 이렇게 밀어주는 이 힘이 측방으로 밀어줘서 이제 여기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요. 하체가 안정되고 이게 정확도가 굉장히 좋은 게 유소연 선수이고 렉시 탐슨 선수는 비거리 쪽으로 이제 이렇게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좀 하나 좀 재미있는 장면을 오늘 뭐 발 얘기하는데 굳이 이제 여기서 설명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 굉장히 좀 재미있는 동작이 있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발의 모양이 이 발이 이렇게 오다가 뒤로 이렇게 왔다가 갑니다. 그냥 우리 스윙하면 쑥 지나갈 것 같죠. 이 오른쪽에 보면 이 다리가 그냥 이렇게 쭉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우리 모형 화면에서 보면은 무릎하고 다리가 그냥 한번 쑥 지나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실지 모르지만 여기 지금 아주 슬로우 비디오 화면으로 봤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세요. 일단 다운스윙을 해서 내려오는 동안에는 오다가 다시 뒤로 가죠. 뒤로 왔다가 또 다시 나갑니다. 자,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왔다 이렇게 가는 느낌이죠.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부분을 잘 이제 이해를 하셔야지 발바닥 마찰에서 밀어주는 그 힘이 어떤 것인지 이해할 수 있어요. 오다가 자 다시 뒤로 좀 갔다가 쭉 가게 되겠죠. 그래서 임팩트를 하는 순간까지는 오른발 이 안쪽으로 굉장히 밀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힙턴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스윙을 배우게 되면은 그런 동작들이 여기 지금 보면은 여기서도
조금 전에 이렇게 혹시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엉덩이가 투둑하고 흔들리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그런 동작들이 바로 발을 밀어주고 힙턴 하는 데 있어서의 아주 기술입니다. 그럼 제가 요거를 이제 보고 설명은 드렸는데 저는 이렇게 할 수 있냐? 저는 이렇게 못합니다. 이렇게 되는 사람은 선수들입니다. 이 선수들 외에는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가 개념만 명확하게 이해를 하자는 거죠. 그게 발을 잘 이쪽에서 밀어줬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100이라는 힘이 있다면은 그 100이라는 힘을 가지고 그냥 전체적으로 휘둘러서 돌려쳤다. 그러면 200m 나갔다. 그럼 우리는 한계가 200m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 200m에서 더 힘을 얻고 싶으면 어디서 얻어야 되느냐? 바로 여기서 얻어야 된다. 지면 발력에서. 몸 외부로부터 얻을 수 있는 힘은 발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발 동작이 스윙하고 잘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스윙을 잘 배운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고 그 부분을 알게 되겠죠. 굉장히 이제 처음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이 주제를 제가 선택을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자세를 어떤 식으로 그럼 만들어가고 교정을 해가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2016년에 이제 조던 스피스가 나와가지고 그 타이거 우즈를 물리치고 이제 세계 1위가 됐죠. 그때 우승도 많이 하고 젊은 선수가 대단했습니다. 물론 이때 나왔을 때에 조던 스피스는 이 퍼팅의 귀재였어요. 짧은 거리는 뭐 무조건 100% 넣었다고 보면 되고요. 그 외에도 하여튼 뭐 잘 쳤는데 이 사람의 스윙은 그때도 평가가 자세나 이거는 정확하지는 않았다 이거죠. 그냥 본인이 그냥 개성대로 이제 쳤기 때문에 이 발 모양을 보면은 이렇게 돌아갔지 않습니까? 여기가 이제 지금 평평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됐지. 아마 이 선수 예전에 쳤던 그 영상들을 보면은 여기에 많이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요. 비틀틀 그리고 이 왼발도 지금 많이 뜨고 그럽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잘 될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이렇게 해서도. 그런데 이제 최근에 성적이 좀 잘 안 나오니까 2020년도에 이 교정이 좀 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발 모양이 좀 바뀌었죠. 왼발은 아직도 여전히 이제 좀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런 연습을 많이 충분히 안 하고 자연스럽게 이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된 걸로 저는 생각을 됩니다. 그러나 결국 올바른 자세를 나중에 만들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선수도 이렇게 교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레슨을 했던 분 한 분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분은 구력이 1년 조금 더 됐고요. 처음에 저희 스튜디오에 오셨을 때 자세 모습입니다. 이제 자세 체크를 한번 해보면서 한번 찍어봤는데요. 이분은 뭐 그냥 인도에서 이렇게 배우셔가지고 필드 나가시고 뭐 그런 즐거움으로 한참 이제 막 그렇게 배우시면서 좀 이렇게 과학적으로 배우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관심이 없었던 분입니다. 근데 요분 가족분이 아내분이 이제 조금 제대로 배우자 해서 오셨다가 이분까지 이제 같이 배우게 됐는데요. 이 스윙 자세를 보게 되면은 우선 이제 제일 요 눈에 띄는 게 이제 이 발이 이렇게 휙휙 돌아가죠. 그죠? 그렇게 되면서 이 지금 스윙에 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이게 채가 뒤로 좀 돌아갔다가 확 잡당기고 이렇게 돌아왔다 확 잡당기고 이렇게 돌리고 형태의 스윙이 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확 잡당기고 하다 보니까 여기 좀 왼쪽에 이쪽 화면에서도 보시다시피 여기 팔꿈치가 굽었다가 휙 잡당기고 쭉쭉 뻗어치지 못하고 잡당기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한 10일 정도 집중적으로 한번 고쳐봤는데요. 일단 이 부분을 막기 위해서 돌아가고 이러는 것을
여기를 이제 똑바로 하고 발바닥을 편하게 이렇게 하면서 움직임을 최소화시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게 하니까 자, 백스윙이 돌아가던 백스윙이 똑바로 해서 위로 올라갑니다. 이제 터플레인에 이걸로 잘 올라갔죠. 이렇게 발 잘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은 백스윙 탑에서 왼팔이 쭉 뻗어지고 자세의 균형 유지가 좀 더 편해지면서 팔도 쭉 뻗어지게 여기 완전히 집어 던지지 않습니까? 여긴 좀 잡아당기고 그 약간의 차이가 이제 굉장한 차이를 나중에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 가지 면에서 안정적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처음 초보자들은 제가 어떻게 레슨을 했었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오게 되면은 제가 그 이전 그 영상에서 몸 동작부터 가르치는 것은 이제 소개를 한 바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자세 뭐 여러 가지 것들 발 모양 이런 것들 다 설명을 하고 처음 이제 시작하는 피벗 연습입니다. 이제 피벗 연습은 중심 축 이동 연습인데 사실은 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발 동작 여기를 똑바로 만들어라 입니다. 스윙을 조금만 하든 많이 하든 이걸 습관화시켜서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오면은 저는 이제 볼을 치지 않도록 볼부터 치면은 자세를 만들지 않고 볼에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그 자세를 못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척추각이라든지 이런 자세를 잘 만들고 특히 발 모양을 잘 만들고 이 팔은 쭉쭉 뻗어질 수 있도록 삼각형을 만들어서 휘두르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20일쯤 지났을 때는 이제 단계가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여기 이제 컨트롤 스윙 정도까지 이제 간 상태죠. 자, 이렇게 스윙을 하면서도 발 모양은 항상 일정하게 제가 체크를 해서 이렇게 연습을 하고 본인도 연습하는데 관심을 가집니다. 물론 지금 백스윙 방향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돼 있고요. 특히 여기서 지금 초보자들은 제가 이 무릎을 펴서 이렇게 하도록 합니다. 이 무릎을 피면은 안 되지 않느냐? 이게 맞습니다. 무릎 피면 안 되죠. 그런데 처음 골프를 배우는 사람들은 이 무릎이 이렇게 굽혀져 있으면은 무릎 반동을 주고 막 왔다 갔다 하고 스웨이 하고 이런 동작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애초에 발에 집중을 해서 모양을 만들면서 이 엉덩이 근육까지 이 힘 전달하는 것을 연습시키기 위해서는 이 방법이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릎을 펴고 이렇게 자세를 일단 만들어가는 과정이 중요하겠죠. 컨트롤 스윙까지 간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언 다 배우고 나면은 이제 유틸리티하고 우드를 배우는데 여기 아마 이제 지금 유틸리티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한 달쯤 된 것 같은데요. 이때까지도 아직까지 무릎 펴고 자세는 똑같이 하면서 이 발 자세와 요쪽에 연결되는 요 동작을 계속 하고요. 조금 이제 초기에는 이 레터럴 무브라고 하는 측방 이동을 제가 좀 강하게 시켰습니다. 그래서 삐딱삐딱 그리고 좀 많이 가는데 이렇게 많이 가게끔 해야지 나중에 풀스윙 가면 안 갑니다. 안 가고 정확한 자세가 만들어집니다. 지금 이제 그런 의미들이 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2달 좀 지나고 나서 여기 한 2달 반쯤 됐을 거예요. 이게 드라이버 이제 치는 모습인데 역시 이제 몸 좀 삐딱거리고 하는 것은 이제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릎은 이제 약간 굽혔어요. 그때에 비해서. 그 다음에 이 자세는 그래도 큰 채를 치는데도 이 자세를 만들고 팔은 아직 조금 못 뻗고 있습니다. 힘이 약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런 동작들로 계속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이 발에 대한 통제 그리고 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선적으로 해서 만들어 가는 것이 초보자한테는 가장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나중에 자세 교정할 때에 제일 이제 문제가 좀 많이 드러나는 부분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제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제시를 제가 했습니다. 지금 이제
정리를 지금 해야 되는데,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요 문제도 보면 이제 지금, 네, 드라이버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요 여성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레슨 할 때는 요 동작을 제대로 만드는데 이제 됐고, 이 부분은 지금 이제 다른 데서 좀 배우고 오신 분 좀 교정을 하는 동작인데요. 이렇게 지금 무릎이 좀 많이 굽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레슨했던 사람들은 무릎을 펴고 시작을 했고, 이렇게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데서 배우고 오셔가지고 무릎이 이게 펴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해서 지금 무릎이 굽은 상태로 되는데, 이 동작을 치고 꽂히는데 좀 어려움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골반 돌리는 거하고 이 자세가 제대로 안 나오는 원인이 됐습니다. 한번 이게 습관이 되면은 참 고치기가 어려운 것이 이 골프 스윙 자세인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은 이제 어떻게 그럼 발을 연습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총 정리이면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에 대한 이해입니다. 먼저 발을 절대 움츠리지 말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가락을 이게 이렇게 당기지 말고 이렇게 쭉 펴야 됩니다. 펴야 돼. 근데 이렇게 펴려면은 우선 이렇게 올려가지고 발가락을 위로 제껴 올렸다가 쭉 내려놔서 편하게 하면은 체중 분산이 잘 됩니다. 하늘로 올라갔다가 쭉 내려주는 거. 요 동작으로 치는 겁니다. 이 동작으로 치는 게 아니고 요 동작으로 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꾸 올리라 이거죠. 올려서 하고, 실제로 연습하실 때 이렇게도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은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는데, 그래도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이거보다 나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자꾸 올렸다가 편하게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자기의 발바닥이 잘 됩니다. 이 발가락이 이렇게 되면은 스윙 자체가 소심해져서 잘 칠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체중 분산 문제입니다. 자, 아까 이제 다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엄지발가락 쪽으로 너무 이쪽으로 해서 이게 11자 걸음 가듯이 이렇게 해가지고는 발의 균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발바닥 전체가 이렇게 쭉 펼쳐져서 이렇게 힘을 받도록 우리 발은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게 근육도 돼 있고 이렇게 돼야지 안정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아까 그 프로하고 아마추어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체중이 분산돼야지 편안한 스윙 자세를 만들 수 있다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발목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거 보면 볼수록 좀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어떻게 돌리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이제 어릴 때부터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리 맥길로이야 아주 어릴 때부터 했으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됐죠. 나이가 들어서 이거 시작하는 사람이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만 되게 하고요. 아예 이거 자체가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그분들 이거 하다가 이제 또 발목 아프고 다치고 이러면 저한테 이거 원망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되면 발을 약간 이렇게 돌리면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되더라도 이렇게 해서 본인이 참을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이제 발목 부분을 많이 풀어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요 부분 발목 어떻게 풀고 뭐 이쪽에 근육 관련된 거는 제가 지금 아직 못 찾아봤습니다. 이것도 제가 아까 저 소개서했던 그 호주 물리치료사님 그 채널에 가셔가지고 발목 부분 나온 거 있으면 찾아보시고 거기에 관련돼서 하는데, 이 부분이 전경골근인가? 이 부분 뭐 하고 이런 거 하는 거 많이 제시된 게 있습니다. 이 운동하는 거. 요렇게 해서 숙달을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뭐 요렇게까지 안 해도 지금 될 만한 수준이 됐으니까 괜찮고, 발도 이제 전 편하게 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런 운동들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을 밀어주는 부분입니다. 아까 이쪽으로 너무 힘을 줘가지고 걸을 때 안쪽으로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유소연 선수의 다운스윙 할 때 오른발 이렇게 밀어주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하는 건가 하면 바로 이거예요, 사실은. 어드레스 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무조건. 그리고 걸을 때, 앞으로 걸을 때 이렇게 걸으십시오. 이거, 이렇게 안쪽으로 걸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고, 11자로 걸으려 하지 말되, 우리 11자는 언제 써먹냐면, 요때 써먹는 거다, 이거죠. 다운스윙 해서, 요 부분이 이제, 볼 오브 푸트, 요 밑에 발바닥 쪽이, 여기로 밀어줘야 된다, 이거죠. 밀어줘. 이걸 밀어주면은, 볼 오브 푸트로 밀어주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되면 이제 무릎이 안쪽으로 이렇게 되면서 이 자세가 가가지고 골반도 이렇게 들어오겠죠. 골반도 밀리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토어 투 더 그라운드 자세가 되고 왼발은 뒤꿈치 자국 위에서 발이 쭉 편편하게 되면서 요 자세가 만들어진다 이거죠. 임팩트도 아주 좋게 만들어지고 피니시도 돼서 균형도 유지하면서 본인의 힘을 최대한 여기로 전달이 돼서 임팩트가 만든다. 그래서 발을 밀어줘서 무릎과 엉덩이를 움직이고 토어 투 더 그라운드 자세를 만들어가는 이 과정은 11자 한다는 그 느낌으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신발에 관련된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데요. 아까 여기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 슬리퍼 신고 우리가 골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신발을 좋은 걸 안 신으면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이제 골프화는 이 높이가 뭐, 하이힐처럼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요즘에 나오는 골프화는 통상 이제 요렇게 스파이크가 없는 게 있고요, 바닥이. 요렇게 스파이크. 이렇게 뽕뽕뽕. 이거 뽕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있는 골프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실내 연습용이거나 스크린 골프장에서 하는 좀 딱딱한 데 위에서 이렇게 하는 골프화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요 밑에 이게 뽕들이 옆에 이렇게 많이 나 있어 가지고 필드에 나가서 잔디를 이렇게 움켜쥐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잔디 위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잘못하면 이렇게 미끄러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을 평상시에 잘 밀착시키는 연습을 많이 하면은 사실 이거 없이 이거로도 다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좀 더 힘을 쓰고 이제 나중에 이렇게 하려면 결국 이게 더 유리하죠. 근데 겨울에 잔디 없을 때는 겨울 잔디는 푹 쳐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이것도 또 발목이 아프고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 옛날 골프화가 있습니다. 클래식 골프화는 모양도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이런 스파이크 리스가 없었기 때문에 이 밑에 이 뽕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새로 갈고 뭐 이렇게 많이 있고요. 특히 옛날 골프화를 제가 여기 제시한 거는 토어 투 더 그라운드 해가지고 오른발 엄지발가락을 이렇게 세울 때 요 부분이 이게 단단해야 됩니다. 단단해야지 엄지발가락이 안 아파요. 그래서 이렇게 똑바로 직각으로 세우기가 편한데 요즘 이제 편한 골프화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운동화 스타일로 되다 보면은 어떤 골프화는 요 앞부분이 그냥 운동화처럼 돼 있어 가지고 이게 단단하지 않은 골프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엄지발가락이 아파요. 우리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대충 가다가 만다 이겁니다. 이제 신기에는 편한데 또 이제 그런 단점이 있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잘 보셔서 이걸 해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골프 하다 보면 골프는 장비빨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골프 채뿐만 아니고 이거 발도 굉장히 참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 이제 참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이거 사야 되냐? 돈 많이 들어갈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거 한 개당 그래도 뭐 최소 비용이 좀 가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골프에 소위 말해서 미친다 이렇게 되면 이거 다 필요하게 됩니다. 꼭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해야 될 얘기가 이제 발과 연계해서 엉덩이까지 이 올바른 스쿼트 연습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제 발바닥을 잘 밀착시키고 균형 밸런스를 유지하게끔 하고 또 이제 거기에 대해서 힘 주는 거, 볼 오브 푸트 쪽으로 힘 주고 뭐 이런 것들은 집에 있으면서 원리를 이해해가면서 자꾸 발바닥을 바닥에 이렇게 대보고 하면 됩니다. 딱딱한 데서도 해보고요. 또 밑에 이제 방석이나 이런 것들을 깔아놓고
약간 이제 불균형이 된 데서도 자꾸 균형 잡아보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자세를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발을 편하게 하면서 연습을 하면서도 중요한 부분은 이제 근육도 다 키우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 스쿼트 연습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는 이제 스쿼트 연습을 시키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역시 마찬가지로 또 제가 찾아가 봤습니다. 그래서 찾아간 이 유튜브에 제가 찾아가 본 채널이 바로 이분 채널입니다. 그래서 다른 분 채널도 제가 많이 봤어요. 근데 이분 채널이 쉬우면서도 탁탁 이렇게 눈에 들어오게끔, 그리고 제가 설명하는 골프 자세에 연관된 내용들을 많이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다른 것들은 저는 관심 없고 이 스쿼트에 관련된 부분들 했는데, 그거 어디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여기 애플 힙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애플 힙 하니까 이 엉덩이 살리기 뭐 이런 것들, 요런 거 해가지고 요거 제가 이런 장면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거 뭐 무조건 하면 안 된다 막 이런 내용들입니다. 요런 내용들을 제가 참고를 해보니까 상당히 자세하게 좀 잘 돼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한 2-3분 정도 다시 요거 제가 편집을 해봤는데, 요 편집해본 내용을 한번 보시고 2분도 같이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거 구독해가지고 매일 보고 있고요. 멋지신 분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는 애플 힙이, 결국 이 애플 힙이 가장 좋은 자세다. 골프 자세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 요번 설명 중에 또 중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서 설명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또 이러네요. 이게 제가 아직 이게 숙달이 좀. 그럼 이 똑똑한 애플이 만드는 운동을 지금부터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자세입니다. 앞에서 보시면 약간 골반보다 넓게 다리를 벌려주세요. 발끝은 살짝 바깥 자연스럽게 세워주세요. 자, 여기서 골반보다 조금 더 넓게, 발끝은 살짝 자연스럽게 하려. 이게 이제 앞에서부터 설명한 그 호주 물리치료사 분 말씀도 똑같고 이분 말씀도 똑같고, 그 다음에 저도 이 스탠스 나중에 이제 하게 되는데 이 골반보다 조금 더 넓게, 요게 이제 제가 레슨했던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무릎을 바깥으로 돌려주시는 거예요. 무릎 바깥으로 돌려서, 네, 무릎은 벌린 상태에서 살짝 바깥으로 당겨진 상태에서 뒤로 요 위쪽 부분에 힘을 주면서 어떻게 힙으로 문을 연다. 그러면 무릎은요 앞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많은 분이 그냥 앉으시거든요. 앉는 게 아니라 무릎은 정확한 각도로 살짝 굽혀주신 다음에 무릎은 움직이지 않아요. 힘만 뒤로 갈 거예요. 시작. 자, 요게 굉장히 중요한 동작입니다. 이 무릎이 이렇게 앞으로 나가면 안 되고, 요 자세. 나중에 이제 오늘 발부터 시작했으니까 이 위로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제가 쭉 설명을 드립니다. 그런데 요런 자세가 바로 골프 자세의 기본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는 이게 운동을 위해서 엉덩이가 뒤로 빠져 있는 현상인데, 골프 자세는 여기 앞에 체중이 약간 그 발 앞에 볼 오브 푸트 쪽으로 체중이 와야 됩니다. 그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동작과 이게 자세는 비슷합니다. 쭉 뒤로 갈 거예요. 등을 펴주시면서, 등이 굽혀지시면 운동이 안 돼요. 뒤로 쭉 계속 엉덩이가 여기 고무줄이라고 생각하고 최대한 늘려주시는 거예요. 시작. 다 같이 늘려주시면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최대한 해보세요. 앞꿈치가 막 들려지려고 하죠? 완전 들려지진 않고 그냥 버티려고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힘 밑에 있는 부분이 늘어나요. 힘 밑에. 아시죠? 허벅지와 힙이 연결된 부분, 바로 그것을 쭉 늘려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이 짧아지면서 엉덩이가 밋밋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 원인을 해결하시는 거예요. 쭉 하시면 정지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배꼽을 쑥 집어 넣으셔야 되고 등을 누르셔야 돼요. 그리고 턱을 들어주시면 이 목선까지 아름답게 하시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무릎을 펴시고 합니다.
다음에 쭉 또 마찬가지로 힙으로 문을 연다 생각하세요. 자, 요게 이제 무릎을 펴서 하는 게 아주 설명을 재미있게 잘 하시는데, 저도 처음 초보자들은 요렇게 이제 무릎을 펴서 연습을 시킨 겁니다. 이 자세를 잘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발바닥으로 계속 밸런스 유지 연습을 시키는 거죠. 지금 여기는 체중이 뒤로 갔는데 골프할 때는 약간 앞으로 오게 하면서 이렇게 발바닥부터 잘 맞고 무릎 맞고 애플히까지 이렇게 되면은 기본적인 골프 자세는 이제 다 만들었다고 보면 됩니다. 요 마지막에 여기 턱을 당겨야 되는데 요 부분은 이제 조금 다릅니다. 그럼 여러분 어디에 자극이 오세요? 아까 무릎을 굽혔을 때 여기였죠, 여기요? 엉덩이와 허벅지의 중간 여기 연결 부분. 지금은 네, 밑에 쪽 햄스트링이 쫙 늘어난 느낌이 들릴 거예요. 쭉 갈. 네, 저렇게 돼야 됩니다. 아주 뭐 그래서 이게 저는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분의 애플립 레슨하고 제가 골프 자세 만드는 거하고 거의 일치가 되기 때문에 이분 채널을 제가 좀 소개를 드리고 여기 가서 많이 보시고 구체적인 거는 이분한테 배우시고 일단 스윙을 하실 때 안 되면 이분 자세를 자꾸 따라서만 하셔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골프 연습을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요 자세를 가지고 하시고요. 집에서 짧은 책 가지고 연습할 때에 요 자세를 자꾸 만들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왜 발부터 시작해야 되는가에 대한 설명을 좀 길게 했습니다. toe to the ground, 그 다음에 발가락, 발바닥, 그 다음에 발목, 골프화, 애플힙의 자세, 이런 자세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처음 골프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발부터 잘 만들어서 시작을 하게 되면은 실패하지 않는 골프 연습이 될 거라고 자신을 합니다. 하여튼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다음부터 또 이제 실제 볼을 치는 연습을 해 나가야 될 텐데 거기까지는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몸을 이해하고 몸에 대한 움직임을 알고 난 다음에 볼을 치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